소울게임 뉴비라고 해서 초보라고 해서 꼭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. 뉴비라도 타고나게 이런 게임 쪽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몇 번 깔짝 해보면 금방 적응해서 클리어 해버리거든요. 오늘은 뉴비면서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타고나게 게임 컨트롤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저 같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저는 현존하는 유명한 소울게임은 모두 3렙파의 엔딩 봤으며 심지어 소울 장르를 엄청 좋아하는 유저이지만 매번 새로운 소울게임을 할 때마다 실력이 딸려서 사경을 헤맵니다. 그래서 단 한 번도 소울게임을 하면서 보스들과의 정정당당한 승부 따위를 본 적이 없어요. 무조건 적이 변신할 때만 노려서 엄청 팬다든지 빠꼼한 모든 수를 총동원해서 클리어하는 편입니다. 여튼 서론이 길었는데 현재 밸런스 패치 이후 하전 난이도가 정상화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난 소울게임 처음 해보는데 울 것 같다, 재밌긴 한데 어려워서 엔딩 못 볼까봐 두렵다,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것들을 준비해왔으니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난이도 조절입니다. 처음에 튜토리얼식으로 좀 진행하다 보면 난이도 설정할 수 있는 문구가 뜨고요. 혹시 모르니 처음 시작은 무조건 일반 난이도로 해줍시다. 하다가 막히거나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 쉬운 난이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일반에서는 언제든지 쉬운 난이도로 바꿀 수 있지만 쉬움에서 일반으로는 다시 바꾸질 못하니까 참고해주세요. 두 번째, 무기입니다. 도부, 대검, 창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보고 다시 또 봐도 도부랑 대검만 겁나 멋있죠. 창은 절대 눈이 가질 않으실 겁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. 역시나 도부나 대검으로 플레이 해보시다가 힘들다 싶으시면 창으로 플레이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. 스탯 초기화 아이템은 초반엔 좀 기이해 보이겠지만 중반부진하면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창 같은 경우에는 역량, 그 다음으로 의지, 스탯이 중요하지만 초반엔 스태미너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구력과 생명력 위주로 찍으시다가 나중에 좀 할만해지면 역량 위주로 가주시면 됩니다. 힘은 전혀 찍을 필요 없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초반엔 지구력, 생명력 위주로 좀 찍고 역량 좀 찍고 요렇게 하다가 지금은 역량 위주로 많이 찍고 의지 조금씩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. 스킬창은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찍어봤는데 굳이 저 따라 찍을 필요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달빛태세 시리즈랑 무아지경이라는 스킬은 강추입니다. 달빛태세는 어차피 빠른 공격 평타라서 가장 많이 쓰게 될 스킬이라서 찍는 게 좋고요. 무아지경은 다른 스킬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밑으로 더 찍다 보면 그냥 평타랑 연계해서도 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사용 후에 공격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스킬입니다. 나머지는 입맛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저는 바보같이 중반부쯤 지나서야 알게 된 것들인데 망령과 카잔 기억 업그레이드를 꼭 해주세요. 초반에 좀 진행하면 해금되는 것들인데 일단 귀검으로 가주신 다음에 팬텀 능력으로 가시면 여러 종류들의 팬텀이 있는데 동행 효과라고 있습니다. 굳이 얘네들을 소환하지 않더라도 이 버프들은 항상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이걸 엄청 늦게 알아서 이제서야 랩업 중인데, 예를 들어서 저는 기력의 캐스타를 쓰고 있는데 기력 회복 속도가 올라가고요. 각성하면 저런 옵션들까지 붙게 됩니다. 일단 캐슈타는 초반에 사이드 미션을 하면 해금되고요.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해금 아이템을 먹어야 되는데 필드 돌아다니다 보면 구할 수 있습니다.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전부 다 수집하게 되었는데 어디서 먹은지까진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. 그리고 각성은 어떻게 하냐면 해금 아이템들을 한 번 더 먹으면 그걸로 각성할 수 있습니다. 당연하게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레벨업은 동행 설정을 해둔 뒤에 사냥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랩업 됩니다. 20레벨이 끝이고요. 여러분은 상황에 맞는 걸로 고르셔서 플레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카젠의 기억으로 가셔서 포인트 쌓일 때마다 이렇게 능력 강화를 해주시면 됩니다. 강화하다 보면 필요 포인트가 늘어나는데 그냥 포인트 제일 적게 드는 것부터 강화하면 알아서 골고루 찍히게끔 됩니다. 전 이거 두 가지를 중후반부 돼서야 알았어요. 나름 초반에 해금되는 것들인데. 그리고 이 게임은 다른 소울류와 마찬가지로 몬스터를 잡으면 나오는 라크리마로 레벨업을 하는 시스템인데 죽으면 들고 있던 라크리마를 다 흘리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주워 먹어야 됩니다. 보스전이야 문 앞에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필드 진행하다가 죽으면 그걸 주우러 가는 길에 다시 또 죽게 된다면 그 전에 걸 다 잃게 되거든요. 초보들은 좌절할 수 있습니다. 그걸 방지해주는 게 눈물 소환석인데요. 죽은 뒤에 눈물 소환석을 먹으면 잃어버린 라크리마를 바로 회수해줍니다. 다행히 이 게임은 눈물 소환석이 흔한 아이템이라서 그냥 막 써도 되는 수준입니다. 초반에 좀 진행하다 보면 두이무크라는 NPC가 생기는데 이 녀석이 매번 눈물 소환석 한 개씩을 판매합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요. 보통 미션 한번 돌고 올 때마다 리필되기 때문에 그냥 매번 보일 때마다 한 개씩 사놓으면 쌓입니다. 그냥 이걸로 죽을 때마다 라크리마 회수 쉽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필드에서 흔하게 얻을 수 있는 눈물석 파편류들이 있습니다. 먹으면 라크리마를 얻는 템인데 이게 체력도 조금 회복해줘요. 소지하고 다니다가 물약이 부족할 때 대신 먹어주는 용도로 쓰기에는 괜찮습니다. 무한한 자원은 아니지만 조금은 도움됩니다. 그리고 보스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환약입니다. 의지의 환약이란 아이템인데 투지 3개를 소비하고 체력 50%를 회복해줍니다. 한 번에 20개씩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이템인데 물론 좀 귀한 템이긴 합니다. 1회차 거의 후반부까지 왔는데 획득한 개수가 30개 좀 넘는 것 같아요. 여튼 이걸 잘 사용하면 못 잡을 것 같은 보스들도 클리어
클리어할 수 있거든요. 당연히 아무 때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. 나름 귀한 거니까. 보스전 플레이 하다가 진짜 나 물약 오링 났는데 보스도 곧 잡을 것 같다, 보스도 딸피다 싶을 때 물약 한두 개만 있으면 무조건 잡을 각 나온다 하는 타이밍에 이 환약을 이용해서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. 진짜 필살기 중에 필살기죠. 항상 아이템 칸에 세팅해놨다가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. 못 잡을 보스도 잡을 수 있어요. 혹시나 이 타이밍에 투지가 좀 부족하다면 투지의 세편이라는 아이템도 같이 쓰시면 좋습니다. 이 환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드에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가끔 가다가 필드에서 음유시인이라는 NPC를 만날 수 있거든요. 그 녀석이 판매합니다. 초반에는 판매했는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중반부쯤 한 3번째에 만났던 음유시인이 이거 10개인가 팔더라고요. 그래서 눈에 보일 때마다 그냥 다 사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귀찮음을 해결해줄 수 있는 필수템 불사의 등불인데요. 이건 초반은 아니고 초중반쯤? 중반쯤 진행하다 보면 사이드 퀘스트로 항아리 퀘스트가 나오는데요. 항아리를 모아서 투고 판매하고 뭐 이런 귀여운 이벤트 개념의 퀘스트인데 여튼 이걸 클리어하고 나면 이 항아리 녀석이 항아리 교환 말고 물건도 판매합니다. 여기 보면 등불 종류를 판매하는데 돈 여유가 되면 다 사는 게 베스트고요. 이 중에서 비싸더라도 필수로 꼭 사야 하는 게 이 불사의 등불입니다. 사냥하다 보면 언데드류 몬스터들은 죽인 뒤에 한 번 더 공격해서 죽여야 하잖아요. 아니면 부활하거든요. 이게 여러 마리 몰려있을 경우 감당이 안 되는데 이 등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싸우면 그냥 한 번에 죽습니다. 진짜 머스트 이템입니다. 10만 골드인데 비싸도 꼭 사세요. 다만 멀리 있는 녀석은 투창으로 잡아 죽이면 다시 부활하거든요. 이건 스킬에서 투창으로 불사 죽이기 찍어주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가 아까워서 필요할 때만 다른 거 하나 취소해서 찍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그 외에도 폭탄 종류 아이템들도 나중에 다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쓰셔도 됩니다. 저는 아직 귀찮아서 안 쓰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. 여튼 여기까지 난 그래도 카잔이 너무 어렵더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클리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와 봤습니다. 물론 이 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까먹고 넘어갈 수 있을 법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